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사용 정지된 상태입니다. 백화점 명품관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계산대 앞에선 중년 여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강미숙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 3개가 들려 있었고 계산대 위에는 400만 원짜리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카드 단말기를 확인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다시 해보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옆에서 쇼핑하던 친구가 난처한 표정으로 자신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늘 당연하게 쓰던 그 카드가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요. 하지만 미숙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이것은 진짜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 강남의 한 로펌 건물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유진은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법전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식어버린 커피잔이 3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고 관자놀이를 주물렀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20시간을 일한 상태였습니다. 대형 기업 인수합병 건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계약서 검토만 해도 수백 페이지였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강미숙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유진아, 서아 유치원비 이번 달 거 아직 안 들어왔어. 빨리 좀 보내줘. 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치원비는 벌써 지난주에 보냈는데 또 달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지면 시어머니는 또 서운해할 테니까요. 유진은 은행 앱을 열어 송금을 했습니다. 100만 원. 실제 유치원비는 30만 원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서아를 봐주는 수고비라고 생각하며 더 보냈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유진은 다시 서류를 들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이 계약서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유진이 로펌에 들어온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처음 취직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고아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재혼과 결혼할 때도 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유진이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 날 유진의 친정 쪽 하객은 딱 3명이었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과 대학 친구 둘.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친척이 저것밖에 안 돼? 좀 이상한데. 하지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진은 사건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를 깜빡해서 연체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 미숙이 유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유진아, 넌 변호사잖니? 법정에서 변론하고 의뢰인 상담하고 그런 중요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통장 관리나 카드 결제 같은 잡다한 일까지 신경 쓰면 안 되지. 그건 내가 해줄게. 유진은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바빴으니까요. 사건 준비에 재판 준비에 의뢰인 미팅까지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진은 통장과 카드 그리고
도장까지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미숙은 흐뭇하게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유진은 몰랐습니다. 그게 악몽의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매달 25일이 되면 유진의 계좌로 1,000만 원이 넘는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실제로 쓰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미숙은 월급이 들어오면 대부분을 빼갔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는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80만 원 정도만 건넸습니다. 유진은 로펌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출퇴근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옷도 백화점이 아닌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렴한 걸 샀습니다. 한 번은 대학 동기가 물었습니다. 유진아, 너 변호사인데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 좀 사입지 그래? 유진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별로 필요 없어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관리해주는 돈을 더 달라고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곧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게 유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유진의 한숨이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정오, 미숙은 호텔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호텔 30층에 위치한 뷔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미숙의 테이블에는 랍스터 요리와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와인잔에는 레드와인이 반쯤 차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친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미숙아, 오늘 내가 쏜다며? 대단한데? 친구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미숙은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돈을 잘 벌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역시 변호사 며느리는 다르네. 부럽다 진짜. 미숙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디저트를 주문했습니다. 여기 티라미수 4개 주세요. 웨이터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400만 원. 미숙은 태연하게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플래티넘 카드였습니다. 카드 명의는 서유진. 결제가 무사히 됐습니다. 친구들은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저런 며느리 만났으면 좋겠다. 미숙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그 시각 유진은 법정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막 재판이 끝난 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이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유진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로펌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유진아, 서아 영어 학원 등록해야 하는데 오늘까지 입금해야 한대. 200만 원. 유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아는 이제 겨우 5살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아가 아직 어린데 영어는 좀 이른 것 같아요. 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진아, 요즘 애들 다 5살부터 영어 시작해. 우리 서아만 뒤처지면 어떡해. 너 돈 아까워?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럼 빨리 보내줘. 마감이라니까. 아님, 내가 카드로 긁을까?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유진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몰랐습니다. 서아가 다니는 영어 학원은 실제로 없다는 걸요. 미숙은 그 200만 원으로 다음날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관에서 디올 지갑을 샀습니다.
정확히 18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20만 원으로는 화장품을 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유진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서아를 보고 싶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가 소파에 앉아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엄마 왔어. 유진이 밝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유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아야, 엄마랑 놀까? 뭐 하고 싶어? 그때 부엌에서 미숙이 나왔습니다. 유진아,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서아는 지금 텔레비전 보는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 넌 방에 가서 쉬어. 미숙은 서아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아는 할머니 품에 폭 안겼습니다. 유진은 손을 내밀었지만 서아는 할머니만 쳐다봤습니다. 서아야. 유진아, 애가 너한테 익숙하지 않아. 너는 맨날 회사만 가잖아. 밤낮으로 내가 봐주니까 할머니 품이 더 편한 거지. 미숙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재훈이 퇴근했습니다. 유진은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서아랑 시간을 너무 못 보내는 것 같아. 미안해. 재훈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 엄마가 잘 봐주시잖아. 당신은 돈이나 잘 벌어와.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엄마는 우리 엄마도 있잖아. 당신 대신 해주시는 거야. 고맙게 생각해.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돈이나 잘 벌어와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유진은 또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아 방문을 조용히 열고 잠든 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미안해, 서아야. 엄마가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서아는 듣지 못했습니다. 한편 유진이 출근한 뒤 미숙은 서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엄마는 우리보다 회사가 더 좋대. 할머니만 서아 생각해.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가 좋아. 미숙은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은 친구들과 백화점에 갔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1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모두 유진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미숙아, 너 요즘 돈 쓰는 거 보면 부자 됐나 봐? 우리 며느리가 워낙 잘 벌어서 나한테 용돈도 많이 줘.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유진은 로펌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유진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일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 그럼 서아한테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어. 유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유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밤을 새워번 돈이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이 되고 고급 레스토랑 식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유진의 휴대폰에 카드사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이번 달 카드 사용액이 1,600만 원입니다. 한도 초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은 로펌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1,600만 원. 유진의 월급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카드값이 월급을 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유진은 급히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800만 원, 호텔 레스토랑 400만 원, 피부과 200만 원, 골프장 250만 원. 유진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다 뭐지?
유진은 골프를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피부과도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결제 날짜와 시간을 보니 대부분 유진이 법정에 있거나 사무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유진은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명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고객님 명의로 발급된 카드가 총 3장입니다. 주 카드 1장과 가족 카드 2장입니다. 가족 카드요? 제가 발급한 적 없는데요. 상담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객님 공인인증서로 지난해 5월에 발급 신청되었습니다.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해 5월. 유진은 그때 대형 소송건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카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직접 카드 정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 몰래 카드를 만들었다는 거야? 유진은 로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진정하자.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야. 그날 저녁 유진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미숙은 보이지 않았고 재우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서아가 소파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할머니는? 할머니 나갔어. 친구 만나러.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 아닐까? 하지만 유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명품 화장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샤넬, 디올, 에스티로더.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가격표가 아직 달린 것도 있었습니다. 400만 원짜리 코트, 200만 원짜리 원피스. 유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쇼핑백이 접혀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구찌, 에르메스. 제일 아래 서랍을 열자 종이 봉투가 나왔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안에는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백화점 영수증, 레스토랑 영수증, 피부과 영수증. 유진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카드 명세서와 일치했습니다. 모두 내 카드로 산 거구나.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영수증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왔어. 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은 재빨리 영수증을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옷장 문을 조용히 닫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미숙과 마주쳤습니다. 유진아, 언제 왔어? 일찍 왔네? 네, 어머님. 오늘은 일찍 끝나서요. 유진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방에 들어가서 쉴게요. 미숙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유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날짜, 장소, 금액, 카드 결제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작업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카드 명세서를
모두 다운로드해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년간 유진의 카드로 나간 돈이 총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유진이 실제로 쓴 돈은 1천만 원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 1억 7천만 원은 모두 미숙이 쓴 돈이었습니다. 유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동안 내가 번 돈이 다 사라졌구나. 유진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증거자료였습니다. USB에도 백업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시어머니한테 따져야 할까?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지면 어떻게 될지. 시어머니는 울면서 서운해할 것이고 남편은 유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 우리 엄마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기로. 변호사인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다는 것을, 냉정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이긴다는 것을. 유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진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은행에 들렀습니다. 출근 전 잠깐 시간을 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 내역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유진 쪽으로 돌렸습니다. 고객님, 현재 활성화된 계좌가 총 5개입니다. 급여 계좌, 적금 2개, 펀드 계좌, 예금 계좌입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전에 만든 적금과 펀드가 있었습니다. 적금이랑 펀드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적금 2개는 작년 12월에 중도 해지되었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해지요? 제가 한 적 없는데요. 고객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해지 신청되었습니다. 펀드는요? 펀드도 같은 날 해지되었습니다. 총 해지 금액이 8천만 원입니다. 유진은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8천만 원. 유진이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고객님 급여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여러 건의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직원이 거래 내역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유진은 종이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강미숙 앞으로 3천만 원. 백화점 상품권 구매 2천만 원. 증권사 계좌 2천만 원. 나머지는 현금 인출. 유진은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이 거래 내역서 사본 좀 주세요. 네,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길거리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 다 사라졌어. 내 노후 자금이었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로펌에 도착해서 유진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정신 차려, 서유진. 넌 변호사잖아. 유진은 책상으로 돌아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점심시간 유진은 로펌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명예 도용 소송, 가족 간 재산 침해, 이혼 재산 분할. 화면에 뜬 판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유진은 변호사였습니다. 법을 알았습니다. 명예 도용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배우자, 부모가 며느리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했습니다. 유진은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증거 목록. 1. 카드 명세서 완료. 2. 은행 거래 내역 완료. 3. 적금 펀드 해지 내역 완료. 4. 영수증 사진 완료. 5. 가족 카드 발급 증명 완료. 유진은 펜을 멈췄습니다. 이걸 정말 진행해야 할까? 시어머니를 고소한다? 이혼한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밤새워 일해도 돈 한 푼 못 쓰던 날들. 딸 서아가 자기를 낯설어 하던 순간. 남편이 돈이나 잘 벌어와라고 차갑게 말하던 밤. 시어머니가 명품 쇼핑백을 들고 웃던 얼굴. 유진은 눈을 떴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훈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할까? 재훈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 우리 통장 좀 다시 내가 관리하면 안 될까? 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 엄마한테 뭐 불만 있어? 불만은 아니고 그냥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싶어서. 재훈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엄마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동안 얼마나 애봐주시고 고생하셨는데. 여보, 나는 그냥. 아니야. 당신 요즘 이상해. 돈에 집착하는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직접 말해. 유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혼해야겠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다음 날 유진은 로펌 동료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족법 전문 최진아 변호사였습니다. 진아야,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아? 그래, 무슨 일인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카드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영수증 사진들. 최진아가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유진아, 이거 진짜야? 응. 내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1년 동안 1억 7천만 원 썼어. 그리고 내 적금이랑 펀드 8천만 원도 몰래 해지했어. 최진아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의 도용이야. 형사 고소 가능해. 이혼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배우자가 이걸 알고도 방조했다면 이혼 사유가 돼. 재산 분할도 당연히 받을 수 있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내가 할게. 최진아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잘 결심했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진아야. 그날부터 유진은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혼 소장 작성, 재산분할 청구서 작성, 양육권 확보를 위한 증거 정리,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물이 남았습니다. 복수? 유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카드 정지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워할 그 순간에 유진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2주 후 토요일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만난다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백화점에서 보자. 새로 나온 샤넬 가방 보러 가자. 바로 그날이야.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2주일 후 유진은 가정법원에 섰습니다.
조정실 안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남편 재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유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재훈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유진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서유진. 도장을 꺼내 꾹 눌렀습니다. 빨간 도장 자국이 서류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재훈도 억지로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기 직전 유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 나중에 후회한다. 이혼녀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냐? 유진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회수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추후 법원 판결로 결정됩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자유야. 유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메인 카드, 가족 카드 전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정지하시겠습니까? 유진은 망설이지 않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오후 2시 백화점 명품관. 미숙은 친구 2명과 함께 샤넬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아, 오늘 내가 쏜다며? 친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가 돈 잘 버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미숙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저 검은색 가방 좀 보여주세요. 직원이 가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클래식 플랫백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400만 원입니다. 좋네. 이거 주세요. 미숙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우와, 미숙아 대단하다. 400만 원짜리를 그냥 사? 우리 며느리가 변호사라서 돈 걱정 안 해. 미숙은 우쭐해서 말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미숙은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사용 정지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다시 해보세요. 직원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황급히 지갑을 뒤졌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가족 카드였습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직원이 다시 긁었습니다. 하지만 또 거절당했습니다. 이 카드도 정지 상태입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카드가 막혔네. 며느리가 돈 잘 번다더니 거짓말이었나 봐. 미숙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전화 한 통만. 미숙은 급히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연결이 제한됩니다. 미숙은 몇 번이고 다시 걸었지만 똑같았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으시면
친구 중 한 명이 한숨을 쉬며 자기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가 낼게. 미수가 나중에 갚아.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해. 꼭 갚을게.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결제가 끝나고 매장을 나오는데 친구들의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미수가 며느리가 변호사라며? 그게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정말이야. 뭔가 오해가. 오해? 카드가 다 막혔는데? 친구들은 더 이상 미숙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나 먼저 갈게. 나도 급한 일 생각났어.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미숙은 백화점 로비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는 친구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급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유진이가 카드를 다 막았어. 내가 백화점에서 망신당했어. 재훈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방금 편의점에서 카드 거절당했어요. 완전 망신이었어요. 그럼 어떡하니? 당장 유진이한테 전화해. 전화가 안 돼요. 번호도 바뀐 것 같아요. 미숙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저 계집애가 감히. 집에 도착한 미숙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강미숙 씨, 저는 서유진의 변호사 최진아입니다. 명예 도용 및 재산 침해 건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미숙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변호사? 법적 조치?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편 유진은 새로 구한 오피스텔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노트북을 열고 준비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이혼 판결문, 카드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영수증 사진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 유진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미숙의 집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담. 유진이 다니는 로펌이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내용 증명과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예 도용 및 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 미숙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청구 금액 2억 5천만 원. 세부 내역. 카드 무단 사용 1억 7천만 원. 적금 및 펀드 무단 해지 8천만 원. 미숙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라고? 미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급히 아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유진이가 나한테 소송을 걸었어. 2억 5천만 원을 내래. 재훈도 당황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카드 쓴 거랑 적금 해지한 거 다 계산했나 봐. 어떡하니?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진짜 그렇게 많이 쓰신 거예요? 그게 나도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엄마, 이거 큰일인데요. 당장 변호사 찾아야겠어요. 미숙은 급히 동네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승산이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카드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모두 날짜와 금액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송 가면 100% 질 겁니다. 게다가 형사 고소까지 당할 수 있어요. 형사 고소요? 네. 명예도용은 범죄입니다.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숙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 유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새 번호를 수소문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진아,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엄마가 너무 놀라셨어. 유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재훈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발, 서아도 생각해야지. 서아한테 이게 좋은 거야? 유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서아는 내가 키울 겁니다. 양육권 소송도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편이에요. 유진아, 우리 엄마가 실수한 건 인정해. 하지만 2억 5천만 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실수요? 1년 동안 계획적으로 내 돈을 빼돌린 게 실수예요? 내 적금까지 몰래 해지한 게 실수라고요? 재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합의는 안 되는 거야? 합의하고 싶으면 전액 변제하세요. 2억 5천만 원 전부. 그건 불가능해. 우리한테 그런 돈 없어.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미숙과 재훈은 유진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유진의 새 오피스텔 앞이었습니다. 미숙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유진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유진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유진아, 제발 얘기 좀 하자. 어머니가 잘못했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유진아. 미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숙과 재훈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재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2억 5천만 원이나 쓰신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하나씩 사다 보니까. 하나씩요? 2억 5천만 원이 하나씩이에요? 재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엄마 때문에 나까지 이혼했잖아요. 유진이가 나한테도 재산분할 청구할 거예요. 미안하다, 재훈아. 어미가 잘못했다. 미숙은 울먹였습니다. 한편 유진은 변호사 최진아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유진아, 상대 측에서 합의 의사를 타진해 왔어. 5천만 원 선에서 합의하자고. 유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전액 다 받아야 해요. 유진아,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2억 5천만 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거야. 소송 가면 이기겠지만 집행도 문제야. 알아요. 하지만 원칙은 지켜야죠. 최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 뜻대로 할게. 며칠 후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에서 유진과 미숙이 마주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측 청구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최진아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 강미숙은 원고 서유진의 명의를 도용하여 1년간 총 2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며느리를 위해 가게를 관리했을 뿐입니다. 악의적인 명예 도용이 아닙니다. 최진아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카드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영수증입니다. 피고가 사용한 금액 중 원고를 위해 쓴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모두 피고 본인의 사치품 구매에 사용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800만 원, 호텔 레스토랑 400만 원, 골프장 250만 원. 이게 모두 며느리를 위한 지출입니까? 피고 측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명확한 만큼 판결이 원고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미숙은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아. 유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유진은 차갑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아는 순한 며느리 유진이 맞나? 미숙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진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주 후 유진은 증권사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유진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 명의 계좌에 대한 확인 요청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증권 계좌요? 저는 주식 투자 안 하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2년 전에 개설된 계좌가 있습니다. 최근 주가 급등으로 인해 계좌 잔고가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유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5억 원이요? 네, 정확히는 5억 2천만 원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유진은 즉시 증권사로 향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2년 전 7월에 개설된 계좌입니다. 초기 투자금은 2천만 원이었고 테크 기업 주식에 집중 투자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주가가 25배 상승하면서 현재 평가액이 5억 2천만 원입니다. 유진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수 날짜는 정확히 2년 전 7월 15일. 유진은 떠올렸습니다. 그때 적금과 펀드가 해지됐던 시기였습니다. 이 계좌를 개설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고객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유진은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든 거구나. 그럼 이 계좌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요? 직원이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명의자가 소유주입니다. 서유진 고객님이 이 계좌의 합법적인 소유자십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적금을 해지해서 주식에 투자한 거구나. 하지만 내 명의로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내 재산이야.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 계좌 비밀번호 변경하고 싶습니다. 네, 본인 확인 후 바로 변경 가능합니다. 유진은 즉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도 재설정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이 계좌에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증권사를 나서며 유진은 변호사 최진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아야, 큰일 났어. 아니, 잘된 일이야.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5억 원이 있어. 최진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5억? 응. 법적으로 내 명의니까 내 재산이 맞지? 당연하지. 명의자가 소유자야. 게다가 원금도 내 돈이었잖아. 그럼 이걸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야. 유진은 그날 밤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증권 계좌 개설 내역, 거래 내역, 현재 잔고 증명서.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최진아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피고 강미숙이 원고 명의로 무단 개설한 증권 계좌 내역입니다. 원고의 적금 2천만 원을 해지하여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현재 이 계좌의 평가액은 5억 2천만 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그 계좌는 피고가 며느리를 위해 투자한 것입니다.
최진아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좌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무단으로 개설된 것이며 피고는 이 계좌의 수익을 본인이 가져갈 의도였습니다. 미숙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투자한 거예요. 며느리 적금으로 번 돈이지만 내가 투자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최진아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법적으로 명의자가 소유자입니다. 피고가 누구 돈으로 투자했든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원고의 재산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명의가 원고인 이상 법적 소유권도 원고에게 있습니다. 미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그건 내가 번 돈이에요. 재훈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유진이 돈으로 주식 투자까지 했었어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확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미숙은 유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유진아, 제발 그 주식만은. 그건 내가 투자한 거야. 내가 밤새워 공부해서. 유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적금을 제 허락 없이 해지한 것부터가 범죄예요. 그걸로 번 돈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2억 5천만 원 배상하시던가 아니면 형사 고소 당하시던가 선택하세요. 유진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훈이 부축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재훈아, 나 어떡해. 5억이 날아갔어. 미숙은 울먹였습니다. 재훈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유진이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았어야죠. 그날 저녁 유진은 딸 서아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양육권 임시 조치로 일주일에 한 번 서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아야, 엄마랑 맛있는 거 먹자. 서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엄마가 낯설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같이 살아? 유진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곧 같이 살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서아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미숙은 집에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5억이, 내 5억이. 미숙은 그 주식으로 여생을 편하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며느리 몰래 조금씩 팔아서 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부족했습니다. 미숙은 자신이 한 행동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최종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초췌한 얼굴의 미숙과 재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서유진 대 피고 강미숙 손해배상 청구 사건.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미숙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피고가 원고 명의로 무단 개설한 증권 계좌는 원고의 합법적 재산으로 인정한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는 몇 년간 계획적으로 원고의 재산을 침해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 최진아 변호사가 유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미숙이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유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만 쓰려고 했어. 그런데 점점 욕심이 커졌어. 명품 가방 하나 사고 나니까 또 사고 싶더라.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어. 유진은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너한테 잘해주고 싶었던 것도 진심이야. 서아 잘 키워주고 싶었어. 근데 어느새 내가 쓰는 게 더 많아졌어. 그게 잘못이었어. 미숙은 흐느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유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미숙의 얼굴은 늙고 초췌했습니다. 더 이상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웃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어머님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원망은 하지 않을게요. 유진아, 어머님도 이제 본인 인생 사세요. 남의 돈으로가 아니라 어머님 힘으로요. 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훈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가요, 엄마. 미숙과 재훈은 법원을 떠났습니다. 미숙은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재훈도 새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생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편 유진은 또 다른 법정에 섰습니다. 양육권 재판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는 아이를 양육할 환경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유진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네, 재판장님. 저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며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위한 양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은 반론 있습니까? 재훈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도 아이를 사랑하지만 현재 경제적 여건이 어렵습니다. 아이의 복지를 위해 원고에게 양육권을 넘기는 것에 동의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은 원고 서유진에게 부여합니다. 피고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을 갖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드디어 서아를 데려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은 서아를 데리고 새 집으로 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햇살이 잘 들었고 서아 방에는 새 가구와 장난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아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서아는 신기한 듯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응, 내 방이야. 예쁘지? 서아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에 폴짝 뛰어올라 웃었습니다. 엄마, 좋아. 유진은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꽉 껴안았습니다. 서아야, 이제 엄마가 매일 같이 있어줄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정말? 응, 약속해. 서아가 유진의 목을 감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서아야. 많이 많이. 그날 밤 유진은 서아가 잠든 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증권 계좌 잔액 5억 2천만 원.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 3천만 원. 승소로 돌려받을 돈 2억 5천만 원.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유진과 서아의 미래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아 교육 자금, 유진 자신의 노후 준비, 그리고 언젠가 서아에게 물려줄 재산.
모든 것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서아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 가? 응, 새 유치원 다니는 거야. 엄마가 데려다 줄게. 엄마가? 응, 이제는 엄마가 매일 데려다 주고 데려올 거야.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은 서아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유진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더 이상 초췌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유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서유진. 내가 해냈어. 밖으로 나서니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유진과 서아는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유진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부당함에 맞서 싸워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오늘 유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